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일들이 지금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다혜의 전 남편이죠.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에서 출발했던 이슈가 결국은 문다혜의 재산 형성 의혹으로까지 비화됐고 또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 뉴스로 이어졌습니다. 알코올 수치 0.149%, 완전 만취 상태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규정했었죠. 음주운전을 하기 전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의 정체가 지금 곧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를 가서 생활하면서 국내로 돈을 들여왔는데 금액은 6천여만 원이다. 이미 보도된 적이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다혜의 또 다른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이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태국에 머물 당시 경호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송금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환치기란 자금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싶을 때 그때 동원하는 수법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령 태국에서 환치기가 이루어졌다면 태국에서 현지 바트화를 누군가에게 주고 또 국내에서는 그만한 규모의 돈을 원화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도박꾼들이 도박을 하러 갈 때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돈을 빌려 쓰고 국내에서 갚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추적도 피할 수 있겠죠. 검찰은 문다혜가 왜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인지, 특히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태국에 살던 문다혜가 2019년 5월에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매입 가격은 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따로 대출은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2018년 7월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문다혜는 구기동 빌라를 팔았는데 그때 당시 받았던 돈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10개월 만에 현금 2억 5천만 원을 마련했던 것인데 당연히 자금 출처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검찰은 이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 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딸이 그것도 국가 공무원인 경호원에게 불법 환치기를 시켰다는 것인데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동원됐던 경호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은밀한 환치기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마 경호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딸이 탈세나 돈 세탁용 자금 거래를 위해서 주로 동원되는 복잡하고 은밀한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혜 씨는 또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남편 서창호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 씨를 취업시켜준 것 이외에도 금전적인 도움을 줬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지금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TV조선은 보도에 앞서 문다혜 측에 반론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와중에 음주 교통사고까지 냈으니 아마도 문다혜는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15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으로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백원우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이상직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백원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묵비권 행사는 사실상 범죄 시인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사실을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입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죠.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데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까지 발생함으로써 연달아 경찰과 검찰에 출석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다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막가자는 것인가 참지 않겠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경호원에게 불법 환치기까지 시키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큰 소리를 쳤던 것인데 뻔뻔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의 특혜 취업으로 시작된 이상직과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이상직이 창립한 이스타 항공의 알짜배기 국제선 노선을 배정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또 탈세 정보를 깔아뭉갰다 이런 온갖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둘씩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 4월에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 항공이 우리 예술단을 평양까지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는데 저비용 항공사가 대형 항공사들을 제치고 전세기로 선정된 데 대해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검찰은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의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상직과 문재인 청와대 유착관계로 인해서 전세기 선정이라는 특혜를 줬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까도 나오는 양파와 같은 문재인 청와대와 이상직 사이 커넥션의 모든 출발점은 문다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참지 않겠다 이런 큰 소리를 쳐오던 문다혜가 급기야 음주 교통사고를 저지르는 대형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다혜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의 정체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동석했던 이 남성에 대해서 대면 또는 전화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신분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혜는 그날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동석자라면 운전을 못하게 말리고 대리운전이라도 불러주는 게 상식이죠. 물론 그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면 동석자 역시 술에 취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다혜가 술집에서 술을 달라고 반말로 큰 소리를 지를 때 동석자가 말려서 데리고 나갔다 하니 동석자는 그렇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석자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진정이 지금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환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술에 취한 걸 알면서도 차 열쇠를 주거나 운전을 권유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서 최대 징역 3년이나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문다혜는 조만간 경찰과 검찰에 잇따라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를 믿고 큰 소리 쳐온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